분석 작업 같이 보죠. 분석 작업 피벗 테이블 기능이고, 피벗 테이블은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일단 범위를 잡고 삽입에 피벗 테이블 들어가는 게 먼저잖아요. 그래서 범위를 잡으실 때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A 누르면 이렇게 범위가 다 잡혀요. 이렇게 딱, 이렇게 다 잡히시고, 삽입에 피벗 테이블 들어갈게요. 피벗 테이블 들어가셔서 이제 여기서 그 문제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삼각형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스테 A24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분석할 때 일단 현재 깜빡이는 거 맞고요. 그쵸? 깜빡이는 거 맞고, 그럼 이 깜빡이는 범위를 분석을 해서 어디다 넣을 거냐고요. 기존 워크시트에 A24라고 이렇게 주면은 현재 시트에 A24인 거 맞죠? 그쵸? 동일 시트 A24 확인. 이렇게 잘 들어가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피벗 테이블 문제는 보세요. 피벗 테이블은 요 문제를 보고 행열값을 잘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죠.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놓고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하면 제품 코드 필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이름 필드명 잡아다가 필터 이렇게 갖다 주면 돼요. 그리고 생산공장은행으로 배치하고 값에 열이 없네요. 열이 없죠. 값에 불량 수량의 합계와 목표 수량의 생산 수량의 평균인데, 불량 수량의 합계를 구하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될 텐데, 일반적으로 평균을 구할 때는 이렇게 아래를 보시면은 요런 옵션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옵션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값 영역에, 지금 요 값 영역에 목표 수량과 생산 수량의 평균은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기호 소수점 이하 두 자리로 표현해달라, 이렇게 옵션이 되어 있죠. 그러면 얘를 평균을 구할 때 보세요. 목표 수량의 평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목표 수량을 잡고요, 값에 이렇게 배치를 하세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치 데이터, 숫자 데이터는 이렇게 합계를 구해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럼 요거를 합계를 평균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바꿔볼게요. 클릭하시고 값 필드 설정. 값 필드 설정에서 어떻게 평균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근데 이걸 이렇게 평균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좀 전에 본 대로 표시 형식을 통해서 어떻게 명백히 거기 문제 있죠? 숫자 범주라는 표현 있잖아요. 따라서 숫자 주시고 천 단위 구분기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소수점이야 둘째 자리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근데 제가 왜 자꾸 숫자 범주를 강조하느냐? 숫자 범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사용자 지정 있잖아요. 그렇죠? 사용자 지정 들어가셔서 얘를 사용자 지정으로 표현하면은 천 단위 구분, 그러니까 샵, 컴마, 샵, 0이겠죠. 그리고 소수점의 둘째 자리가 .00 이렇게 주면 될 거 아니겠죠. 결과는 똑같을지 몰라도 요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잘 됩니다. 똑같이 생산 수량도 갖고 와볼게요. 생산 수량을 가지고 오셔서 값 필드 설정에서 평균을 바꾸고, 얘도 역시 표시 형식을 한 번에 하겠습니다. 표시 형식 누르셔서 숫자 범주에 천 단위 구분기호 소수점이 몇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라고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확인 주시면 이렇게 잘 나오죠.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그쵸? 자, 근데 그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벗 테이블에 연한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 16, 즉 피벗 테이블 스타일 달라는 소리거든요. 이건 어디 있냐면 디자인에 있어요. 디자인해 보시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라고 보이죠. 눌러보시면 힌트는 뭐냐면 여기 끝에 보통이란 글씨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누르신 다음에 밝게가 아니라 중간에 있는 애들 다 보면 다 이름이 보통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16이니까 이거 하나가 7개잖아요. 그러면은 7, 14, 15, 16 이 정도 되겠네요. 가져다 댔더니 연한 파랑 피벗 테이블 보통 16 이름 똑같은 거 보이죠? 클릭, 확인, 끝. 이게 다예요. 그렇죠? 자, 피벗 테이블 천천히, 처음에는 그냥 천천히 차근차근 해 버릇 하세요. 요거 틀리시면 안 돼요.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분석 작업 해볼 텐데, 분석 작업은 시나리오 기능이죠. 우리 시나리오 기능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름 정의, 변경설 긁어서 파악, 변경설을 선택하고
가상부적의 시나리오 관리자, 시나리오 1, 2 추가한 다음에 요약 버튼 누르고 확인. 보죠. 이름 정의부터 할게요. 1번. 책 보고하는 겁니다. I4셀, I4면 어디에? 여기죠. 그쵸? 셀 주소 확인하시고, 얘 이름을 어떻게? 순이익률이라고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G16이면 어디냐면 여기 합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다 순이익 합계, 순이익 합계라고 이렇게 이름 정의할게요. 이름 정의하시고 나서는 혹시 모르니까는 이름 상세 눌러서 이게 이렇게 잘 정의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건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 변경세를 결과세를 파악. 문제 보시면은 수이익률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즉 이 데이터가 뭐예요? 이 데이터가 변동 데이터인 거고, 결과셀 얘죠. 얘가 결과 데이터인 거, 즉 G16이 결과라고요. 이걸 파악을 하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병력셀 선택을 하고 가상부석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달라고 했잖아요. 이걸 왜 선택하라고 하냐면 선택하시고 데이터의 가상부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시면 추가 눌러볼게요. 추가 눌렀을 때 이렇게 변경셀이 잘 잡혀 있어요. 이 작업을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시나리오 1번의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나리오 1의 이름은 순이익률 증가, 순이익률 증가,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순이익이 25%니까 여기다 사실 그냥 이게 25%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0.25 써도 되고 0.6 이렇게 써도 되고요. 되셨나요? 확인. 이렇게 해서 전 0.25 줄게요. 주시고 다시 추가 눌러서 두 번째 시나리오 2는 순이익률 감소, 그리고 확인. 0.15로 주면 될 것 같아요. 15%니까 0.1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확인.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럼 뭐 하셔야 된다고요? 요약 버튼 눌러서 결과 셀이 우리 아까 요거 G16 확인했잖아요. 요거 제대로 된지 확인해 달라고요. 제대로 됐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끝. 이게 다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꼭 마지막에 의식적으로 요거는 챙기세요. 문제 마지막에 보시면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분석 작업 시트 왼쪽에 위치되어 있잖아요. 그쵸? 대부분은 이렇게 잘 나와요. 근데 가끔 오른쪽에 위치시켜라, 뒤에 위치시켜라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요걸 이렇게 잡아서 당기고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매크로랑 차트를 하셔야 되는데 매크로랑 차트는 차트가 살짝 걱정이 되긴 해요. 되긴 하는데 좀 새로운 유형에 제가 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매크로는 뭐부터 하셔야 돼요? 매크로는 요구사항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1번부터 볼게요. 달성률은 판매량을 목표량으로 나누는 거래요. 그러면은 여기 판매량 여기 있고 목표량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마 이런 걸 것 같아요. 판매량 나누기 목표량에서 값을 채워달라. 아마 이 소리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근데 우리 이거 이렇게 해도 되죠.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 판매량 나누기 목표량하고 여기서 이 값을 범위 잡은 곳에 같이 한번 입력하는 방법 뭔지 기억나세요?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됐죠?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잘 주시면 되겠죠. 자, 진행해 볼게요. 반드시 다른 데 클릭을 하시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책의 매크로 이름이 달성률이라고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 확인. 자, 이제 범위를 잡고 했던 거니까 판매량을 목표로 나눈 수식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엔터에서 동시에 입력. 할 거 다 했잖아요. 여기서 반드시 기록 중지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빈면인데 어디다 넣어달래요? H2에서 I3이라고 됐죠. H 여기가 I3 여기니까 여기 아마 4칸 여기 말하는 것 같네요. 여기다 뭐 넣어달래요? 빈면이요. 삽입에 도형의 빈면 요거죠. 빈면 그리실 때 Alt 누르고 드래그. 자, 이제 텍스트 편집을 통해서 텍스트를 달성률로 입력. 그리고 매크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매크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달성률 연결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지우고 눌러보시면 잘 됩니다. 됐죠? 자, 근데 두 번째를 봤더니 A2에서 F2 여기 위에 제목이죠. 그쵸?
여기는 채우기 색, 그러니까 홈의 채우기 이거 주황색 달라는 소리인 거고, 또 뒤에 뭐가 있네요. F3에서 F11 이만큼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되셨나요? 이만큼을 100분율 스타일이니까 여기 위에 가져다 대보시면 100분율 스타일이라고 보이십니까? 요거 달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두 개 달라는 소리죠. 요소가. 되셨나요? 문제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요런 데서 앞에만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진행해 볼게요. 다른 데 클릭을 하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뭐예요? 서식, 확인. 첫 번째 요소부터 A2에서 F2 위에 제목 필드 범위 잡고 채우기 색을 주황. 홈에 보시면은 페인트 통해서 주황색이 왼쪽에서 세 번째 있는 거죠. 그쵸? 요거 주황. 이거 해달라는 소리겠죠. 됐죠? 두 번째는 F3에서 F11 영역 범위를 잡고 여기를 100분율로 바꿔볼게요. 100분율 바꿔달라 이 소리 겁니다. 되셨나요? 할 거 다 했으니까는 기록 중지를 여기서 누르시는 겁니다. 이제 개발도구 삽입의 양식 컨트롤 단추를 위치 어디 H5부터 I6 영역에다가 개발도구 삽입의 양식 컨트롤 단추를 Alt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죠. 서식을요. 됐죠? 자, 이제 텍스트를 뭘로?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자, 요거를 색깔을 좀 빼볼게요. 색깔을 이렇게 채우기 없으면 주시고 요거를 지워 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달성률이 제대로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눌러볼게요. 누르시면 이렇게 아까 달성률 누를 때랑 다르게 나오죠. 아까는 0.8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틀린 거예요? 아니죠. 우리 아까 요 두 번째 매크로를 통해서 서식을 이미 100분율을 바꿨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100분율 나오는 건 정상이라고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됐죠? 그리고 요거를 일반 잠깐 바꿔놓으면 아까 봤던 숫자 그대로 나오겠죠? 그리고 서식 눌러보시면 이렇게 잘 되죠? 되셨나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차트 작업 한번 해볼게요. 차트 작업 시트 들어가 볼게요. 1번부터 보죠. 분기 평균 계열과 평균 요소가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해달래. 근데 여러분 요거 잠깐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클릭을 했더니 여기 봤더니 모든 데이터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봤더니 분기 평균 계열이라 하면은 여기 계열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보이잖아요. 그쵸? 분기 평균은 뭘 지어달라는 거냐면 제일 아래는 얘 지어달라는 소리죠. 그리고 평균 요소면은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에 얘 지어달라는 소리잖아요. 그쵸? 결국 남는 건 뭐? 이만큼 전체가 남는 거죠. 온전한 표 형태 전체가 남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걸 데이터 범위를 수정할 때는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셔서 기존의 데이터 범위 깨끗이 지워주시고 그냥 여기 A3부터 H7까지 요만큼 평균과 분기 평균 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됐죠? 이게 다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00% 기준 누적 세로 막대라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해볼게요. 차트 종류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종류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근데 뒤에 뭐라고 해서 세로 막대로 됐죠? 그러니까 세로 막대 뭐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누적 세로 막대는 두 번째 있는 거고요. 이거고 여기 끝에 세 번째 문제 이게 100% 누적이에요. 100% 누적 세로 막대 누르고 확인 누르시면 뭐가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됐죠? 참고로 이 100% 누적 세로 막대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이 전체를 이렇게 100으로 이렇게 놓고 거기에서 각각 1, 4분기, 2, 4분기가 얼마나 차지인지 전체 차지하는 비율을 보고 싶을 때 이때 시각화할 때 쓰는 게 100% 기준 누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차트는 제목 위로 차트 위로 지정하고 A1셀과 연동. 자, 차트부터 줘볼게요. 선택을 하시고, 옆에서 이렇게 차트 제목을 클릭하셔도 되겠죠. 그렇죠? 클릭을 하실게요. 자, 그리고 이제 A1셀과 연동은 차트 제목을 선택을 해요. 선택이 된 상태에서 수식 입력 쪽에다 클릭을 하시고, 는 하신 다음에 연동하고자 하는 A1셀을 클릭, 엔터로 마무리하면 이렇게 A1셀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차트의 제목으로 이렇게 연동이 되겠죠.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는지 볼게요. 단색 색상표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단색 색상표 1. 이거. 그렇죠? 근데 여러분, 뒤에 보면 색 변경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우리 한 번인가 밖에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선택을 할게요. 선택할게요. 그리고 서식에 보시면은 이렇게 뭐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에 보시면은 여기 차트 스타일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차트 스타일이라는 게 서식에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 디자인에 보시면 이게 차트 스타일 그룹 있잖아요. 그쵸? 그룹에 보시면 색 변경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색 변경. 되셨나요? 색 변경 눌러보시면 이렇게 단색 색상표 1 첫 번째 거 이거 말하는 거죠. 그냥 클릭해달라는 소리예요.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여기 차트 디자인에 보시면 세 가지는 꼭 좀 기억 부탁드릴게요. 차트 요소 추가, 새로 추가하는 거고, 레이아웃이라는 단어 있죠. 레이아웃. 그리고 색 변경, 지금 색상표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뒤에 차트 스타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됐죠? 이 세 가지는 차트 디자인에 있다고 따로 신경 써서 한번 정리하고 외워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아주 빈출이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자꾸 잃어버리십니다. 저 여기 차트 디자인에는 빠른 레이아웃, 색 변경, 차트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자, 우리 8회까지 잘 풀었고요. 이제 9회를 볼 차례죠. 자, 상시 9회 데이터 입력인데 여러분 나머지는 하나 열심히 쓰시면 되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번 써보자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요거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거 아직 쓰지 말아보세요. 다음 2열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시작열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옆에 종료일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이거 0401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0401 우리 월 1만 입력하면은 올해 연도로 이렇게 04월 01을 잘 보이죠. 그쵸? 여러분 이거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틀려요. 여기 나오는 거는 뭐든지 데이터로 입력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04월 한 칸 띄고 01 1이라고 이렇게 직접 입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역시도 03월 05월 31일이라고 이렇게 직접 입력하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입력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거 잠시만요. 우리 기본 작업 2부터 볼게요. 첫 번째, A1에서 F1 연결 병합하고 간다고 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를 잡고 병합 누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글꼴을 도듬 크기 16포인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도듬 쓰시면 되겠죠? 도듬 크기 16포인트. 그리고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스타일 굵게는 이거겠죠? 그쵸? 이렇게 눌러주시고, 행의 높이 24잖아요. 그쵸? 행의 높이는 어떻게? 행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의 높이를 24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C4에서 C7이면 여기 이렇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주시고, C8에서 C11, 그리고 C12에서 C15면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범위 잡고, 여기다가 이렇게 병합 누르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병합 누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A3에서 F3이면 뭐냐면, 여기 말하는 걸 거, 여기에다가 글꼴 스타일 굵게 채우색 연한 녹색이죠. 근데 여러분, 녹색이 아니라 연한 녹색이에요. 이거 좀 볼게요. 글꼴 스타일 굵게는 요거나 굵게 요거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 자, 연한 녹색이 뭐냐면은 여기 중간에 보시면 녹색 두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왼쪽에 있는 거 가져다 대 보시면은 연한 녹색이 이렇게 보입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여러분 요거를 만약에 이 글꼴 눌러서 셀 서식에서 하려고 하잖아요. 자, 보세요. 글꼴을 눌렀을 때 여기는 이렇게 가져다 대 보시면 연한 녹색 보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는데 간혹 채우기에서 여기 가져다 대 보시면은 아무리 기다려 연녹색 끝에는 그런 그 이름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 만약에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신다 하면은 옆에 무늬색 있죠, 무늬색. 무늬색을 누르면 똑같은 색상표 나오거든요. 여기에서는 그게 보여요. 연한 녹색이. 그러니까 위치 확인하시고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확인. 됐죠? 자, 그리고 C3셀이 어디죠? 여기죠. 등급을 여러분 마우스로 직접 잡고 하시는 거예요. 범위 잡고 한자키 누르고 변환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F4에서 F15형에 이렇게 범위를 잡을게요.
범위 잡으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쓸 서식 들어가셔서 여기 숫자 뒤에 명이니까는 사실 뭐 0명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첫날에 공격 안 주시면은 0명이라고 이렇게 주시면 돼요. 숫자 0 쓰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잘 되겠죠. 자, 이제 이거 전체겠죠? 전체인데 모든 때들이 굵은 바깥 애들이잖아요. 그쵸? 조금만 연습할게요. RTHBA, RTHBT 이렇게 단축키를 내주시면 훨씬 더 빠르죠. 그쵸?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고급 필터도 고급 필터 조건은 A20에서 B21이니까는 아마 뭐 여기 어디에다 이렇게 잘 넣어달라는 소리겠죠. 근데 내용을 볼게요. 자, 표에서 면적이 9,000 이상이면서니까는 엔드 조건이죠. 엔드 조건은 같은 줄에 그냥 계속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무 인원이 300 이상인 거라고 됐어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웬만한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필드 복사 A20에다 붙이기. 크기는 9,000 이상 크거나 같다. 이거는 복사 붙여넣기 안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근무 인원이요. 근무 인원도 복사 붙이기. 그리고 300 이상.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위치 어디 A20에다 뽑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자, 고급 필터 천천히 해볼게요. 고급 필터. 범위를 잡아요. 범위를 잡고 데이터의 필터 옆에 있는 고급 필터. 이렇게 들어갈게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깜빡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이거를 처음에 시행을 하면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고급 필터가 실수가 하거나 잘못돼서 다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이게 목록 범위가 A3부터 F17이라고 이렇게 텍스트가 딱 보이죠, 그쵸? 그럼 이게 현재 깜빡이는 거랑 잘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 목록 범위가 제대로 됐는지. 됐죠? 그 다음에 이게 제대로 됐으면은 다른 장소로 복사를 눌러서 조건의 범위 우리 이미 만들었으니까 여기라고 이렇게 잘 주면 되겠죠? 그리고 복사했지 어디래요? 복사했지는 동일시티 A24니까는 A24라고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확인 주시면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제가 요거를 실수했다고 가정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요거를 이렇게 지우고 요거도 이렇게 홈에서 이렇게 테두리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쵸? 줬어요. 겉으로 보면 똑같잖아. 자, 해볼게요. 범위를 잡고 데이터 필터, 고급 필터, 다른 장소로 복사하면은 다 지워야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거 목록 범위 어쩔 수 없지만은 이거 두 개는 건 무조건 지우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맞아도 자 해볼게요. 지웠어요. 얘도 지웠어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보세요. 조건의 범위 이렇게 드래그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 이름이 이상하게 떠요. 드래그를 할게 두 번째부터는 여기 갑자기 이렇게 크라테리아라고 조건이라고 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급 필터 한번 수정을 하고 나잖아요. 그럼 고급 필터 조건 범위가 이렇게 잡히는 게 정상인 겁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복사했지 A24라고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24 주시고 확인 주시면은 이렇게 잘 나옵니다.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그쵸? 자, 계산 1번부터 보자. 자, 대리점이 서울인 매출금액 평균을 계산하래. 그러면은 여기 평균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안에서 D 에버리지를 뭔가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D 에버리지는 뭐가 필요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니까 마지막에 조건이 필요해요. 조건 D12에 D12면은 여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다 뭐 넣어줘야 돼요? 대리점이 서울인 거. 이거 넣어주고 시작하면 되겠죠? 대리점이 서울인 거를 그대로 복사 붙이기.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D 에버리지.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늘 똑같아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표 전체 이렇게 다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계산 필드 모의 평균 구할 건데요. 대리점이 서울인 매출 금액의 평균, 매출 금액 평균 구해달라 이렇게 주면 된다고요. 그 실제 계산 필드명 하나만 딱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만 이렇게 알려주고 조건만 알려주고 걸어두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서울 매출 금액의 평균은 100에 달해서 내림이라고 할까 어차피 내림이야 뭐 라운드다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 내림을 할 때 100의 자리에서 내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잖아요. 그쵸? 그럼 내리는 게 어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죠. 라운드 다운에서 D 에버리지가 반환한 값이 숫자일 거고 D에 쉼표한 다음에 요 넘버 디스트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3을 주면 된다고요. 가독과 엔터. 되셨나요? 다만 문제에서 이렇게 표시 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결과 숫자에 0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3개 있으니까 3개 있는 만큼 마이너스 3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이제 2번 해볼게요. 2번 여러분 요거는 천천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해볼게요. 자, 2번. 지금 평균을 기준, 요거죠. 이 평균 데이터, 이걸 기준으로 1위는 1등, 2위는 2등, 3위면 3등, 그 외에 공백지가 달라요. 됐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if, 랭크고 choose를 쓰래요. 되셨나요? 자, 일단 제가 choose로 1등이든 3등 쓴 것부터 먼저 얘기해 볼게요. choose 1등이든 3등 쓴 것부터. 자, 순위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럼 옆에다가 순위를 먼저 구할게요. 랭크 이퀄라이즈 이용해서 요 평균, 개별 평균의 한 순위를 전체에서 컴마 0에서 가로 닫고 엔터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 값이 이렇게 순위가 잘 구해져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근데 그럼 여기서 추수를 통해서 여기 1위면 1등, 2위면 2등을 찍으려면 어떻게 주면 되냐면 이렇게 주면 되지 않을까? 자, 보세요. 추주에서 요 순위를 구해요. 순위를 구하고 이게 1이면 1등, 2면 2등, 3이면 3등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되셨나요? 그러다가 엔터 치시면은 당연히 여기 1, 2, 3등 아니니까 밸류 에러가 뜰 거고 채우기 핸들 해보시면은 1, 2, 3등에서만 이렇게 등이 붙어서 잘 나올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근데 이전에는 이거를 이제 나머지 차릴 때 나머지를 전부 다 공백을 다 쓰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아니래. if 에러 같은 거 없어요. 그리고 if만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논리식을 전개할까요? 자, 보세요. 이거 어떻게 논리식 전개하나? 요 식 이해가 봅시다. 요거 순위 구한 거죠. 순위 구한 거. 순위 구한 거를 자, 요거 잠깐만 복사 좀 해놓을게요. 복사해서 옆에다가 잠깐 갖다 놓고 먼저 순위를 이렇게 구해요. 랭크 이퀄라이즈 이용해서 개별 평균에 대한 순위를 먼저 이렇게 구해요. 그리고 순위가 이렇게 나왔으면 물어보기를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그 순위가 3등이냐고 작거나 같다 3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1, 2, 3등에서만 true가 나올 거 아니에요. 되셨죠? 그럼 이게 맞을 때만 choose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이게 맞을 때만 우리 방금 아까 1, 2, 3 찍었던 거 이 작업 있잖아요. 이 작업을 if를 통해서 if에서 랭크를 구한 값이 3보다 작을 때만 그 choose 진행시켜줘 이렇게 되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3이 아니면은 choose 하지 말고 어떻게 그냥 공백 찍어주세요. 그러다가 엔터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 값이 이렇게 잘 나타나죠. 자, 같은 문제를 이렇게 랭크, choose, if에를 쓰면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순위를 먼저 구해야겠죠. 순위를 이렇게 전체를 구해요. 콤마 0에서 순위를 잘 구했죠. 그쵸?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해요. 그럼 요거를 choose를 이용해서 보세요. choose를 이용해서 그게 1이면 뭐 1등 이 작업을 해요. 우리 아까 했던 거 요건 바로 해도 되겠죠. 1등 2면 2등 3이면 3등 이렇게 해요. 가로 닫고 엔터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은 순위가 1, 2, 3등일 땐 숫자가 있으니까 1, 2, 3등 잘 나오지만 나머지는 이렇게 공백이 에러가 나잖아요. 이때 if 에러는 뭐냐면은 자 보세요. if 에러 if 에러에서 요 값, 즉 수식이 잘 나오면 그냥 그 값 써주고 뭐라고 됐어요? value if 에러라고 돼 뒤쪽에 그게 에러일 때가 뒤에다 이렇게 나열해 달라고요. 그럼 이게 에러일 때 뭐 해주면 돼요? 그냥 공백 처리. 그러다 엔터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 이렇게 값이 잘 나타나겠죠. 되셨나요?
요거를 좀 도식화서 시켜서 보면은, 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랭크는 이렇게 줄게요. 랭크는 이렇게 보기 좀 좋게 줄게요. 이런 식의 형태가 되겠죠. 이번엔 이제 if 랭크만 이용해서 한번 같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크 이퀄라이즈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순위를 먼저 구해요. 이게 기본이에요. 컴마 0에서 이렇게 순위를 구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못 쓰게 하고 if 랭크만 쓰라고 하면은 어떻게 줘야 되냐면은 그 값이 1인지 직접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if를 이용해서 만약에 그게 1이면 그때 뭐 해주면 돼요? 1등이라고 찍어주면 되는 거 맞죠? 됐죠? 그러면 2등, 3등도 얘랑 똑같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걸 쓴다고 할 때 얘를 매번 쓰면 실수할 가능성이 너무 크죠? 복사하세요. if까지 복사, 쉼표하고 붙이기 2일 때 2등 이렇게 하면 복사 실수할 가능성 줄어들잖아요. 그쵸? 그리고 다시 복사하세요. 3이면 3등. 자, 우리 1, 2, 3등만 찍으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뭐? 공백. 그 외에는 공백. 됐죠? 근데 이제 뭘 결정하셔야 되냐면 전체 수식의 가로 개수, if 개수만큼 if 1개, if 2개, if 3개까지 있네요. 그쵸? 가로 몇 개? 3개. 하나, 둘, 셋, 엔터, 채우기, 엔터, 채우기. 이렇게 값이 다 잘 나타나겠죠? 되셨나요? 자, 만약에 if 랭크 연결 연산자까지 쓰라고 하는 건 이 소리예요. 한번 해보죠. 일단 기준이 되는 랭크는 똑같아요. 랭크 이퀄라이즈는 이렇게 똑같아요. 컴마 0에서 기준이 되는 값을 먼저 구해요. 그리고 어떻게 식 논리를 전개하냐면 그 값이 3보다 작거나 같은지 이거 뭔지 아시겠죠? 우리 좀 전 1, 2, 3등만 true로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줘요. 이렇게 주면은 1, 2, 3등이기 때문에 true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if 한 다음에 만약에 이 논리가 맞으면 그때는 내가 구했던 순위를 그냥 다시 한번 찍어줘. 랭크 다시 찍어줘. 되셨나요? 만약에 아니면 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공백 처리해줘. 가로 닫고 엔터. 채우기 엔터를 채우기 하시면 1, 2, 3등은 숫자 1, 2, 3 이렇게 나오고 나면서 공백 처리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등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 등을 붙이려고 연결연산 쓰라는 거 보니까 우리 지금까지 뭐 연결연산을 이용해서 뒤에 명 같은 거 붙이면 수식 다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다가 연결연산 등을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거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엔터 치잖아요. 그러면은 빈 곳에서도 등이란 글자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잖아, 그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연결연산자 등이라는 이 글자 붙이는 과정을 전체 살 필요가 없죠. 언제? 맞을 때만 하면 되는 거, 1, 2, 3등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디다가 그 순위가 맞을 때 랭크를 찍어내던 여기에다만 따로 주는 거예요. 엔터쯤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거짓말일 때는 공백만 찍고 맞을 때만 연결연산자 통해서 등이 붙겠죠. 되셨나요?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우리 커말 이득 계산 작업에서 같은 문제를 다양한 형태로 물어보는 대표적인 예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한 번에 딱 좀 힘들더라도 한 번에 딱 정리하시는 게 덜 고생하시는 겁니다. 그죠? 자, 3번 볼게요. 3번 뭐라고 했냐면 문제 파악만 좀 잘하시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분류가 캠핑 용품인 제품 중, 자, 분류가 있어요. 분류 여기고 캠핑 용품 여기 있잖아요. 그쵸? 분류가 캠핑 용품 제품 중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그 중에서 판매 실적의 최대값을 구해달래요. 뭘로 구하면 될까? 앞에 Dmax로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Dmax. 이렇게 해서 최대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값 중 그 제품명 실제로 갖고 올 거는 요 제품명이잖아요. 제품명. 그쵸? 여기서 갖고 와달라 이러겠죠. 아마 그러면은 자석인 거가 나올 겁니다. 요거 제일 높은 게 185일 테니까요. 뭐 192는 욕실용품이잖아. 그쵸? 한번 해볼게요. Dmax부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그 틀이 똑같습니다. 표 전체 실제 계산 어디에 최대값? 판매 실적의 최대값. 조건모 분류가 캠핑용품인데 이상하네요. 여기 어디에도 조건 쓰란 말 없어. 왜? A15부터 A16 요 두 셀을 조건 쓸 수 있는 형태죠.
따라서 이 두 개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이게 조건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185가 제일 크게 나오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자석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185에 대한 자석인 걸 갖고 오는 거 V로가 이해되세요? 이 값을 표의 범위 이렇게 잡아서 세로로 찾아서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값 나한테 다 갖고 오세요. 이렇게 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해볼게요. V룩업을 통해서 그 Dmax가 반환한 최대값을 어디서 찾아요? 163부터 이렇게 잡으시는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있는 열에 있는 값을 정확하게 갖고 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잘 갖고 와져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이렇게 표 전체를 잡는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이 문제에서 보면은 앞에 있는 Dmax는 위에 분류 브랜드 여기 다 잡잖아요. 그쵸? 근데 V로도 여기 녹색이 표의 범위인데 그거 안 잡고 데이터만 딱 잡죠. 그쵸? 자, 잡아도 돼요. 이렇게 판별식 잡아도 되긴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 요 위에 분류 브랜드 그 제목이잖아요. 그쵸? 이 제목을 담는 거는요. 앞에 D가 붙어 있는 애들 있죠. Dsum, D에버리지, D카운트. 걔네들 외에는 싹 다 안 잡는다고 정리할게요. 인덱스에서도 표의 범위 잡을 때 위에 제목 잡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V룩업 서밋푸도 위에 제목 잡는 거 아닙니다. 위에 제목 잡는 건 데이터베이스 함수 하나만 있다고 정리할게요. 됐죠? 그럼 좀 덜 헷갈릴 겁니다. 어떤 애들은 잡고 어떤 애들은 안 잡고 이게 되게 헷갈리다고 말씀 주시거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앞에 D가 붙는 것만 잡고 나머지는 안 잡는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됐죠? 이제 4번 볼게요. 4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돼 있네요. 구매 수가 200, 요게 200 이상이고 적립금액이 적립금액 평균보다 크면은 MVG 그 외에는 공백이라고 돼 있어요. 그거를 여기다가 표현하라고 돼 있고 함수를 봤더니 average and if네요. 자, 그러면은 구매 수가 200 이상이고 적립금액이 적립금액 평균보다 큰 이게 and 조건이 엮여야 되는 거잖아요. 한번 해보죠. 구매 수가 200 이상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구매 수가 크거나 같다 200 이상. 이게 첫 번째 논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적립금액이 적립금액 평균보다 크다는 거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는 개별 적립금액이 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보다 에버리지에서 적립금액 전체 이 평균보다 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엔터.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첫 번째는 개별값을 검사하니까 크게 신경 안 쓰이는데 두 번째 에버리지는요. 뒤에 H16부터 H25 빨간 거 있잖아요. 그쵸? 이게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기준값이니까 얘를 절대 참조로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체육연들 해보시면은 모든 곳에서 참조 범위 잘 확인되는 거 보일 겁니다. 됐죠? 그럼 이 두 개를 AND로만 묶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뒤에 있는 수식 복사해서 앞에 있는 수식과 AND 가로 열고 쉼표 컨트롤 V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이미 확인됐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요 논리가 맞으면 뭐 해주면 돼요? MVG 그행 공백이니까는 if로 적용하면 되는 거죠. if 만약에 이 AND가 맞으면은 그때는 MVG 아니면 공백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가로 닫고 엔터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 값이 이렇게 잘 나타날 겁니다. 계속 반복을 할게요. 우리 계속 했던 거 뭐 있어요? 이거 count if s 같은 걸로 요게 세 개잖아요. 세 개니까 인원수 구하는 거 했었죠. 그쵸? 그거 한번 해볼게요. count if s로 구매수가 200 이상이면서 적립금액 평균 이상인 인원수 구하세요 하면 어떻게 주는 거냐면 자 count if s에서 구매수가 200 이상은 조건의 범위 잡고 숫자 200 상수 200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전체를 크거나 같다 200으로 이렇게 줘도 된다고요. 근데 이게 적립금액 평균이라는 함수가 들어가면은 조건의 범위 이렇게 잡고 자 이상 에버리지예요. 이상만 이렇게 먼저 큰 따옴표로 묶고 에버리지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에버리지를 뒤에
이렇게 붙여줬었죠. 그쵸?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3명이라고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에버리지 카운티프, 썸이프의 조건에 이렇게 부동과 함수가 같이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부동은 끈달표로 처리해주고 뒤쪽 함수는 연결 연산자로 붙여준다. 우리 5번은 문제부터 파악을 해볼게요. 성별이 남자인 거라고 돼 있죠. 그쵸? 근데 여기 어디에도 뭐가 없냐면은 뭐 성별이 남자인 점수와 성별이 여자인 점수 합계잖아요. 그쵸? 그쵸? 합의 차를 절대값으로 표현하라고 돼 있어요. 되셨나요?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별이 남자인 거, 성별이 여자인 거 두 개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동시에 쓰이는 거 아니죠? 썸프로 가깝고 해줘야 되는 거라고요. 그럼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성별이 남자인 점수 합계, 성별이 여자인 점수 합계 옆에다 각각 구해볼게요. 뭘로? 썸이프로. 썸이프는 뭐예요? 썸이프는 조건의 범위, 조건 어떻게? 남자라고 주면 되는 거죠. 남자, 구할, 사실 뭐 옆에 줘도 되고, 이렇게 줘도 되고, 남자, 구할 합의 범위 이렇게 주시면은,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353이라고. 그리고, 썸이프에서 조건의 범위, 조건 이번에는 여자, 구할 합의 범위,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324가 잘 나타나요. 되셨나요? 그럼 이 상태에서 두 값의 차는 그냥 빼주면 되는 거 맞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복사부등학교를 만들어 볼게요. 남성의 값을 가지고 와서 만들어 놓고 이제 여성의 썸이프를 가지고 와서 남성의 썸이프에서 빼달라고요. 그럼 당연히 여성의 썸이프의 값이 높으니까는 음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절대값으로 표현하는 건 뭐예요? ABS 함수죠. 그렇죠? 그래서 ABS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다시 양수로 잘 나타나서 차를 표현하는 거겠죠. 사실 1번 목표값 찾기는 문제만 잘 읽으시면 되죠. 자, 문제 천천히 읽어볼게요.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이 표에서 뭐 해달라고 되어 있냐면은 영등포점의 판매 D10이니까는 D10이면은 여기잖아요. 그쵸? 됐죠? 이 값이 현재 지금 900만 원인데 950만 원이 되려면은 주문 수량 B12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식으로 이 두 개를 곱해서 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수식으로 되어 있어야만 목표값 찾기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이 결과세를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 있잖아요. 그쵸? 그럼 보세요. 수식설 잡혀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해달라고요? 950만 원 그대로 있잖아요. 그쵸? 950만 원. 그때 바꿀 셀이 뭐예요? 주문량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잖아요. 그쵸? 주문량. 끝, 이게 다예요. 문제만 잘 읽으시면 끝이라고. 이게 다예요. 됐죠? 다만, 이제 이게 잘 안 나온다는 거. 원하기 쉬워서. 됐죠? 자, 시나리오. 제일 먼저 뭐? 이름 정의부터. B14셀은 뭐라고요? 이익률. 그리고 F11셀은 이익금 합계. 이렇게 이름 정해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뭐예요? 변동셀과 결과셀을 파악하는 거죠. 변동셀은 문제 읽어봤더니 이익률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즉 이게 변동 데이터고 변경셀일 거고, 판매액이 변동하는 경우 이익금액 F11이 이거죠. F11이 어떻게 되냐, 이게 결과 데이터잖아요. 됐죠? 그럼 뭘 잡고 시작해요? 시나리오는 변경 데이터 잡고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변경 데이터 잡고 어떻게? 데이터, 가상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추가 버튼 눌러서 문제 있는 시나리오 1부터. 시나리오 1의 이름은 뭐예요? 이익률 인상. 이렇게 되겠죠. 그쵸? 확인 누른 다음에 이익 현재 0.2, 20%인데 30% 이렇게 백분율로 쓰셔도 됩니다. 써도 돼요. 확인. 다시 추가 버튼에서 두 번째는 시나리오 2. 이익률 인하. 이익률 인하. 주면 되겠죠? 확인. 이번에는 몇 프로? 10%. 10%라고 이렇게 직접 줄게. 됐죠? 이렇게 해서
창에 이익률 인상, 이익률이나 시나리오 1, 2가 잘 나오죠.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요약 버튼에서 뭐 확인? 결과세를 아까 파악한 게 맞는지 확인. 맞으면 확인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죠. 확인, 끝. 루틴에서 풀면 시나리오 충분히 푸실 수 있어요. 됐죠? 자, 매크로 1번 보시면 요구사항부터 파악할게요. 1번 총점 매크로는 뭐라고 되냐면 과제, 출석, 중간, 기말을 더하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거기 뭐 함수가 있냐면 여기 sum 함수 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직접 수식 주시면 안 되고 는 sum 이렇게 해서 sum 함수를 이용해서 얘네들의 합계를 계산을 해서 채우기 핸들로 채우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1번이에요. 자, 지우고 진행을 하죠. 지우고 반드시 다른 클릭을 하시고 개발되고의 매크로 기록 누를게요. 매크로 눌러서 매크로 이름이 뭐라고요? 총점이라고요. 됐죠? 확인. 그럼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자, 이제 우리 좀 전에 했던 대로 sum 함수를 이용해서 과제부터 기말까지의 합계를 구한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통해서 채워주면은 1번 매크로 요거사항 끝난 거잖아요. 여기서 뭐 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록 중지. 이제 위치 찾아보죠. 위치는 개발도구 삽입의 양식 컨트롤 단추를 동일 시트에 B12에서 C13 여기네요. 삽입에 있는 양식 컨트롤 단추를 Alt 누르고 드래그해서 그려주고 총점 연결 확인 주시면 되겠죠. 텍스트를 뭘로 주시면 되니까 텍스트를 총점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총점이라고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두 번째는 봤더니 위치가 A2에서 G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셀 스타일이니까는 여기 홈에서 셀 스타일에서 녹색 강조가 제일 끝에 있는 거 요거 해달라는 소리겠죠. 그렇죠? 이런 소리겠죠. 자, 어떻게 하는지는 미리 파악이 됐고 이제 직접 만들어 보죠. 반드시 다른 거 클릭,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 뭐라고요? 셀 스타일이라고요. 확인. 위치 어디에요? A2에서 G2까지 범위 잡았어요. 홈에서 셀 스타일에 녹색 강조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클릭을 하시고 저는 크기를 11로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뭐 하시면 돼요? 기록 중지요. 위치 어딘데요? 위치가 E12에서 F13인 거는 맞는데 불로가 설표 오각형이잖아요. 자, 그거 찾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잘 보자. 삽입의 도형에 보시면은 불로가 설표 두 번째 그룹에 있죠. 오각형은 여기 중간에 있는 거 보이죠? 그렇죠? 됐죠?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제 위치에다가 어떻게 Alt 누르고 드래그. 자, 이제 도형은 매크로 창에 바로 안 떠요. 따라서 텍스트 편집 먼저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텍스트 편집을 통해서 텍스트를 셀 스타일로 주시고 클릭했을 때 매크로 지정을 통해서 셀 스타일이 연결되게끔 확인. 됐죠? 자, 이제 요거를 색깔도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채우기 였으면 주시고 글자 색깔도 엉뚱한 거 줘볼게요. 자, 이제 눌러보시면 이렇게 잘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1번 보시면 차트 1번 보시면은 이렇게 부서가 영어뿐만 라고 돼 있고 출장비와 교통비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서 이렇게 하고 출장비와 교통비가 여기 지금 3개 필드만 갖고 와달라는 소리죠. 되셨나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싹 다 범위가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출장기는 빼달라 이 소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영어뿐만 갖고 오면 되는 거 맞죠? 근데 여기서 주셔야 할 게 부서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어떻게 돼요? 이 아래 사람들 이름 있는 거 보이세요? 그쵸? 그럼 부서가 아니라 뭐야? 성명을 찾아야 되는 거라고요. 영업부라고 돼 있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일단 사람 이름부터 잡을게요. 사람 이름부터 성명 주시고 영업부만 보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되셨나요? 요거 보고 잡는 건데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은 박상범, 박문수, 배민석, 오재석, 음용선, 이소건 잘 잡혀있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출장비하고 교통비만 이렇게 같은 행에 있는 거 잡아 놓으면은 이게 뭐예요? 차트의 데이터 원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범위를 잡았으니 이걸 어떻게 차트에 반영한다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 이제 기존의 차트 데이터 범위는 지워주시고 여기를 선택을 하는데 자, 늘 가로 방향이에요. 이게 먼저 1번, 그 다음 아래로 내려주시면 안 됩니다. 가로 방향으로 요게 2번인 거예요. 그럼 어디? 여기가 3번인 거고 여기가 4번, 여기가 5번, 여기가 6번. 이 순서대로 드래그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성명, 컨트롤 누르고 출장비, 교통비. 박3번부터 5대서까지만, 그리고 2, 6에서 F9까지만. 그리고 여기 음영선, 이온수, 이소원 역시 같은 데이터 이렇게. 확인 누르면 깔끔하게 나타나죠. 됐죠? 이게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사실 차트에서. 2번 보시면 뭐라고 됐냐면 각계열의 배민석 요즘 아래 배민석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계열 두 개 다 여기 말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림에 보시면은 이게 숫자 보이는 거 보이죠, 그쵸? 그 레이블 위치해 달라는 소리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요 출장비와 교통비를 한 번에 줄 방법은 없어요. 따로 두 번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주는지 볼게요. 한 번 누르면은 이렇게 다 선택되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는 거예요. 그럼 얘만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레이블을 추가하면 되는 거잖아요.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 위치 어디라고요? 바깥쪽 끝이라고요. 이렇게요. 되셨나요?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안쪽 끝이구나. 제가 잘못 봤죠. 그렇죠? 데이터 레이블에서 안쪽 끝이라고 이렇게 되셨나요? 역시 얘도 빨간색도 마찬가지 한 번 누르고 다시 한 번 누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에서 안쪽 끝이라고 이렇게요. 두 번 눌러서 레이블 주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차트 제목은 그림과 입력을 해달래. 그러면 차트 제목 먼저 주는 게 먼저잖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더하기에서 차트 제목 클릭하시면 빈 차트 제목 보입니다. 그럼 요거를 입력을 할 순간 지우고 어떻게 주면 돼요? 주어진 대로 그대로 영업부 한 칸 띄고요. 출장비, 교통비 이렇게 달라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도형 스타일 색 윤곽선 어쩌고저쩌고 되는데 도형 스타일이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 차트 선택하시고요, 서식에 보시면 도형 스타일 있죠. 그럼 지금 이름이 도형 스타일의 색 윤곽선 파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눌러보시면 윤곽선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파랑 강조 1이죠. 그럼 파란색 중에 첫 번째 있는 거 있지 않을까요? 색 윤곽선 파랑 강조 1 되어 있죠, 그쵸?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쵸? 두 번째,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 강력 너비는요, 계열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열 서식에 들어가시면 바로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익숙하게 외우셔야 돼요. 클릭하시면 여기 바로 보이죠?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각각 0%, 80%. 겹치기는 0, 간격 너비는 80. 이렇게 달라는 소리겠죠. 자, 이제 5번. 차트 영역에 네온 5포인트 파란 강조일인데 차트 영역 클릭을 하시고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테두리에 보시면은 테두리 차트의 테두리는 네온 5포인트 파란 강조인데 테두리에 보시면 여기 어디에도 뭐가 없어요? 뭐 네온 5포인트 이런 거 없죠, 테두리에는요. 되셨나요? 어디 있냐면 자, 두 번째 그림자 아래에 있어요, 네온. 그림자 아래 보시면 네온에 보시면은 미리 설정해 보시면은 첫 번째 있는 게 네온 5포인트 파란색 강조 1이잖아요, 그쵸? 이거 해달라는 소리예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잘 나타나죠, 그쵸? 이게 테두리 있다, 여기 문제 테두리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테두리 있다고 여기서 열심히 찾아보셔야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9회도 다 풀었고요. 우리 이제 10회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0분만 쉬었다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회 기본 작업 데이터 입력은 이거는 사실 오타만 안 나면 안 틀려요. 이거 데이터 실제 입력하는데 2분 안 걸립니다. 근데 이거는 굳이 연습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보다는 더 어렵게 나옵니다. 보통은. 그래도 그냥 연습 차원에서 한 번쯤 입력해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입력을 하고 넘어갈게요. 다만 이거는 쉬운데 10회가 마지막 10회가 기본 작업하고 얘가 좀 난이도가 있어요. 사실 기본 작업 3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기본 작업 2가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럼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기본 작업 2하고 3만, 2하고 3 둘 다 합쳐서 5분 정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천천히 볼게요. 1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A1에서 H1이니까 위에 제목 말하는 거예요. 거기 뭐 병합이야 뭐 이거 뭐 별거 없죠. 제시되는 영역 범위 잡고 병합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병합 주신 다음에 글꼴색이 파랑이고 이중 밑줄이에요. 그럼 글자 색깔만 이렇게 파랑 오른쪽에서 세 번째 있는 겁니다. 파랑이고 밑줄 이중 밑줄은 뭐예요? 크기 15 크기 15 주시면 되죠. 근데 없죠. 그러니까 15씩 입력하면 되겠죠. 자, 이 밑줄 이중 밑줄은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이중 밑줄 이거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행의 높이는 행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기 행 높이 있죠. 그쵸? 행 높이를 25로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병합도 별거 없어요. 자, 병합도 보시면은 A3, B3이 어디에요? 여기 부동산 매매 요만큼 말하는 가로 방향. 그리고 A4, B3이면 서울특별시잖아요. 그쵸? 그 뒤에 A5, A8은 아파트, 그 아래 단독, 다세대 이렇게 잡아달라는 소리잖아요. 되셨나요? 그리고 병합만 잘 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근데 그 두 번째 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여기다 직접 써볼게요. C3에서 H3까지 어디? 이만큼만요. 위에 7, 8, 90만 이해되세요? 이렇게 자꾸 뭐 해달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다가 가운데 맞춤 채우기색 노랑이에요. 가운데 맞춤 채우기색 노랑.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잡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그 3번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이름 정의할 때, 자, C4에서 H4면 어디예요? 여기 아래 이만큼 서울특도시 옆에 있는 숫자들만인 거예요. 얘를 뭘로? 아파트 합계로. 아파트 합계로. 되셨나요? 여러분들 기본 작업에서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왜 한 개, 두 개씩 뜬지 아시겠죠? 여러분 2번, 3번 있잖아요. 이거 전형적으로 실수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를 엉뚱한 데 잡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됐죠? 자, 근데 4번 해야 되는데, 4번 볼게요. 4번 보시면은, C4에서 H16가 숫자 데이터 전체 다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숫자 앞에 별표를 표현하고, 숫자 뒤에 건을 표현하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디에도 천단위 구분기 없죠? 근데 표시 예에 보면 이렇게 천단위 구분기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 해줘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숫자 앞에다가 붙이려면 일단 숫자를 잘 써주면 되겠죠. 어떻게? 샵, 컴마, 샵샵 0하고 뒤에다가 건을 붙이는 건 이렇게 잘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숫자 앞에 별표는 이렇게 별표를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끝이 이게 다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전체 범위 잡고, 자, 얘를 한번 똑같이 줘볼게요. 이 영역에다가 방금 줬던 대로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되셨나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제가 복사해서 옆에다가 똑같이 값으로 붙여 이렇게 해놓고 실수하시는 케이스 좀 볼게요. 실수하는 케이스. 우리 0이나 이런 거 붙일 때 뒤에 건 붙일 때 천단위 구분교 뒤에다가 건을 이렇게 그냥 붙여도 그렇게 그냥 붙여도 큰 딴표 없이 이렇게 붙여도 확인 누르시면 건 잘 붙죠. 그리고 다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건 양쪽에 큰 딴표가 잘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끔 어떻게 하시냐면은 뒤쪽에 건 이렇게 안 쓰듯이 앞에 별표를 이렇게 곱하기 기호를 큰 딴표를 안 쓰고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누르면 확인 누르면 뭔지 모르지만 이상해요. 그쵸? 자, 이거 뭔지 설명을 할게요. 자,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셀서식 적용 문자에서 이 별표 있죠, 별표. 별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그 뒤에 오는 한 개의 글자를 셀의 너비만큼 반복시켜서 이런 의미가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여기를 이렇게 범위를 확 늘리면, 열에 늘리면은 그 열에 넣으면 샵이 이렇게 찍힌다고요. 되었나요? 그래서 이런 걸 막고자 얘를 이렇게 큰 따옴표로 명백하게 문자 취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은 셀서식 줄 때 문자는 큰 따옴표 이용해서 주시는 버릇들을 들여놓으시면 요거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됐죠?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가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 숫자 앞에 기호 같은 것 정도거든요. 저는 그냥 이런 거 적을게요. 미음 누르고 한자 눌러서, 그리고 미음 누르고 한자 눌러서 이렇게 위쪽 화살표 이런 거 하나 붙여볼게요. 숫자 앞에 이 기호를 붙이라고 해요. 기호를 붙이고 붙여서 표현하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단 특수 문자는 셀의 왼쪽에 붙여서 표현하고, 그리고 숫자는 셀의 오른쪽에 붙여서 표현하시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일단 특수 문자를 요 숫자 앞에 붙이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셀 서식을 이용해서 특수 문자 이렇게 미음 누르고 한자 눌러서 이렇게 위쪽 화살표를 주신 다음에 샵, 컴마, 샵샵 0 주면은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숫자 앞에 이렇게 잘 붙죠? 됐죠?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이 별표는 그 뒤에는 글자 한 개를 셀에 넣을 만큼 반복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줬냐면은 특수문자 줘서 이렇게 요거 줘서 여기다가 샵, 컴마, 샵샵이랑 줘서 표현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별표를 준 다음에 띄어쓰기 하나 주면 무슨 의미예요? 우선 특수문자를 표현을 하고 별표 뒤에는 공백을 셀에 넣을 만큼 반복시켜 달라는 소리죠. 자, 해볼게요. 범위를 잡고 여기에다가 곱하기하고 공백 이렇게 곱하기 공백 하나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셀의 너비만큼 공백이 반복이기 때문에 특수문자 셀의 왼쪽에 숫자 셀의 오른쪽에 붙여서 표현되고 있는 거 보이죠? 그쵸? 되셨나요? 요렇게 해달라는 소리예요. 특수문자 셀의 왼쪽에 숫자 셀의 오른쪽에 붙여라고 하면은 이런 형태를 띄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계속 문제를 풀게요. 5번에 보시면 전체 다 잡고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 테두리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뭐 이거야 충분히 쉽게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기본 작업 3에서 조건부 서식을 줄 건데, 자 보세요. 조건부 서식 조건이 이렇게 돼 있죠. 23년도 판매 실적이 얘가 크대요. 뭐보다? 26년도보다. 되셨나요? 뭐 함수 쓰라는 거 아니니까는 그냥 조건부 서식에서 해볼게요. 그렇게 안 어려워요.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자, 범위를 어떻게 잡으려 되어 있어요? 타이핑 할게요. A4, B, 15.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잘 잡으셔야 되겠죠. 위에 잡으시는 거 안 돼요. 잡으신 다음에, 홈에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 수식을 사용해서 주시고, 여기다가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줘볼게요. 23년도 위에 하나만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부식은 늘 언제나 행 전체는 열고정, 이렇게 B 앞에 고정,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됐죠? 조건부식은 A, B, C, D 앞에 고정, 이렇게 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주시고, 이게 크대요. 뭐보다? 26년도보다. 클릭하시고 얘도 열고정. 그럼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정도 수식은 바로 입력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게 맞을 때 뭐 해달라고 했어요? 이게 맞는 경우 행 전체에 대해서 글자 색을 표현색 녹색, 글꼴을 굵게 해보죠. 서식에서 글자 색을 표현색 녹색, 글꼴 스타일을 굵게 이렇게 달라줘야죠. 확인 주시면 이렇게 잘 들어가십니다. 됐죠? 뭐 요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1번이야. 우리 아까 했으니까는 좀 빨리 하겠습니다. 1번은 뭐예요? 요 개인 점수라는 요 숫자 집합에 대해서 순위를 구해서 1이면 1등, 2이면 2등, 3이면 3등, 나머지 공백이잖아요. 제일 먼저 볼 건 뭐예요? 개인 점수에 대한 순위가 먼저 제대로 나와야 돼요. 랭크, 이퀄라이즈 이용해서 이런 몇 번 알려드렸는데 이거 클릭 못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키보드에서 마우스 왼쪽 이렇게 찾아가는 거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범위를 잡으실 때도요. 보세요.
쉼표 누르면 이제 범위 잡아야 되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인 게 마우스 왼쪽 키보드 키 왼쪽 방향키 누르면 이렇게 가요. 그럼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아래쪽 방향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컨트롤 시프트가 여기가 끝까지 범위를 잡는 거잖아요. 따라서 컨트롤 시프트 같이 누르고 아래쪽 방향키 누르면 아래까지 범위를 한 번에 딱 잡아요. 이렇게. 자, 이제 절대참조 줘야 되겠죠? F4 0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해보시면은 값이 이렇게 잘 나타나겠죠. 자, 일단 순위는 제대로 구해지는 것 같네요. 자, 순위를 제대로 구했으면 이제 이게 1이면은 1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1이면 1등 if 가로 열고 요 말이 맞으면 그때는 1등이라고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이제 나머지도 복사 붙여넣기로 완성을 할게요. 여기다 놓고 쉼표 한 다음에 이게 2면 2등 그리고 3이면 3등 3이면 3등 나머지는 공백. 이제 가로를 좀 잘 닫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해요? if의 개수만큼 if 1개, if 2개, if 3개 있네요. 그쵸? 더 없죠? 가로 3번 하나 둘 셋 엔터.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 값이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그쵸? 요거는 아마 아까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2번 볼게요. 2번은 제품 코드 요거죠. 판매량 요거네요. 그 다음에 제품 단가표 여기죠. 그쵸? 이걸 이용해서 판매 금액을 계산하래요. 판매 금액은 판매량 곱하기 단가래. 이거 쉽죠? 그쵸? 제품 코드별로 단가만 갖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자, Vlookup 요 값을 어디서 찾으라고요? 여기서 찾으라고요. 찾아서 단가 몇 번째에서 두 번째 있잖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갖고 와야 돼요? 정확하게 찾으라고 하면 되겠죠. 엔터.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은 이렇게 값이 잘 나타납니다. 됐죠?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옆에다가 잠깐만 이렇게 갖다 놓고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단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판매량만 잘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판매량 곱하고 엔터.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 값이 이렇게 잘 나타날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여기서 라운드를 이용해서 100에 대해서 반올림. 자, 아까 똑같죠, 여러분들? 100에 대해서 반올림 끝에 동그라미 3개 있다고요. 라운드의 옵션 뭐라고요? 마이너스 3 주면 된다고요. 자, 해볼게요. 전체에다가 라운드 이렇게 해서 끝에다가 쉼표 마이너스 3 이렇게 주고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은 이렇게 잘 나타나겠죠. 되셨나요? 자, 근데 이걸 제가 왜 옆에다 복사를 해놨냐면은 여러분들 요거를 Vlookup으로 구할 수 있죠. 뭘로도 구할 수 있어요? 인덱스 매치로도 구할 수 있겠죠. 인덱스 매치로 구하는 거 요거 인덱스 매치로 750을 갖고 오는 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인덱스로 구한다 그러면 인덱스 한 다음에 표의 범위를 이렇게 K4에서 L6 방금 단가표 있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750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주면 돼요? 1행, 2열이라고 주면 되는 거 맞죠? 1행, 2열 됐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750 잘 나와요. 자, 근데 1과 2는 자 1행과 2열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고정이 되거든요. 안 변해요. 뭐가 안 변해요? 2열이 안 변하죠. 요거는 무조건 단가 갖고 하니까 안 변할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이제 뭐만 잘 찾으면 돼? 매치 함수로 요 숫자 1만 어떻게든 잘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찾는지 볼게요. 매치에서 요 제품 코드 요 글자를 어디서 찾으라고 하면 돼요? 제품 번호 여기서 찾으라고 하면 되죠. 매치가 뭔데요? 앞에 주어진 요 글자를 내가 범위를 잡은데 여기서 몇 번째인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 절대 참조 주고 컴마 0을 주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첫 번째로 나오죠. 그럼 드라이비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숫자 2 나와야 되고 WSMC는 세 번째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요. 1, 2, 3 되셨나요? 잘 찾죠? 자, 그럼 이걸 갖다 뭐에다 한번 주면 돼?
매치를 가져다가 행번호 1 대신에 주면 이제 인덱스 매치가 단가를 잘 갖고 오게. 왜 그러지? 여기 절대sam수, 여기 피해범위 절대sam수 줘야겠죠, 그쵸? 늘 이렇게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절대sam수 주고 확인해 보시면 잘 갖고 오겠죠. 되셨나요? 여러분 V룩업, H룩업, 인덱스 매치로 이렇게 바꿔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럼 우리 3번 내볼게요. 3번. 3번. 자. 학년이 1학년인 학생들의 수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 사실 이거야 뭐 그냥 기초적인 문제죠. 어떤 거 쓰면 돼요? 학생 수가 다 카운트 if겠죠, 그쵸? 카운트 if 한 다음에 조건의 범위, 조건 1학년 몇 명이냐고요. 이렇게 주면 끝 아니에요? 되셨나요? 3명, 1학년 3명이잖아요, 그쵸? 자, 그럼 여기다가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명만 잘 붙여주면 되겠죠? 1학년 1명, 2명, 3명. 이게 다예요, 1학년 학생 수. 네, 요거 이렇게 넘어갈게요. 4번 볼게요, 4번. 4번 보시면 평가 등급이 A인 총점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 이해되세요? 아까는 그 남여인 뭐 최대값 구했던 건데 사실 Dmax나 D민은 어차피 데이터베이스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에 들어간 요소 거의 똑같을 거라고요. 하나만 제대로 하면 돼요. 평가 등급이 A인 총점의 최대값과 최소값인데 여기서 조건 뭐예요? 평가 등급이 A인 이게 조건인 거잖아요. 이걸 어디다가 F27에서 F25 여기다가 넣어달래요. 평가 등급 A 복사 붙이기 끝이죠. 그쵸? 자, 이제 해볼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Dmax부터 할게요. Dmax는 표 전체를 주시고요. 실제 계산 필드 최대값 어디에 최대값? 총점의 최대값 이렇게 하나만 주시면 된다고요. 조건 몇 번째 있는데요? 평가 등급이 A인 거라고 여기 있잖아요. 걸어뒀고 엔터 주시면 잘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 안에 똑같다는 의미가 뭐냐면 자 안에 요소 똑같이 주고 데이터베이스를 D민으로만 주면은 이렇게 최소값 구해준다고요. 평가 등급이 A인 최소값은 둘 중에 113이 작은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어차피 두 개만, 여기 세 개 있잖아요. 그쵸? 세 개 중에서 113이 제일 작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요거 그냥 그대로 빼주면 되겠죠. 맥스에서 민 빼주면 되겠죠. 되겠네?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다만 5번은 사실 이게 좀 문제를 위한 문제라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는데 볼게요. 왜 그럴지. 통화명이 유로인 환율을 여기서 찾아서 여기다 표현하래요. 그럼 여러분 생각나면 뭐 있어요? 이거 Vlookup 이용해서 옆에 있는 유로를 어디서 찾아? 여기에서 이렇게 찾아서 그래서 찾아서 두 번째 있는 거 잘 갖고 오세요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걸 우리 브이로그 못 쓰게 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덱스 매치스라고 돼 있죠, 그쵸? 자, 해볼게요. 갖고 올 거는 1329.64예요. 그러면은 인덱스부터 진행을 하죠. 인덱스 한 다음에 이걸 갖고 오려면은 범위를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때 행은 몇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죠. 네 번째인 거고 열은 몇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근데 우리가 갖고 올 건 어차피 환율이니까는 이 숫자 2는 언제나 공통적으로 고정값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뭐만 바꾸면 돼? 유로일 때 요 4만 어떻게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만들어 볼게요.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나한테 주어진 EUR이라는 글자를 어디서 찾아? 통화명에서 찾아달라고요. 어떻게? 정확해요. 그러면은 자, 4컴마 3컴마이구나. 제가 아까 잘못했죠. 그렇죠? 이렇게 3컴마2라고 하면 세 번째, 두 번째에서 잘 찾겠죠? 되셨나요? 그럼 이제 이 매치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요거를 요 환율
행에다 갖다 이렇게 대신 쓰기만 하면 끝이 나는 거죠. 자, 이제 뭐 해달라고 돼 있냐면은, 결과값은 반올림 없이 정수로 표현하라고 했는데 이미 정수로 표현되는 거 보이죠? 그쵸? 그래도 여러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트랜잭션 함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잭션 더 쉬운데요. 트랜잭션 이렇게 더 쉬우면은 정수로 표현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끝. 참고로 여러분 트랜잭션에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트랜잭션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 정수를 자르는 함수가 int하고 트랜잭션이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얘를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자, 일단 4.5에다가 둘 다 적용을 시켜볼게요. 는 int 한 다음에 4.5 주면은 4 나오죠. 그리고 트랜잭션 한 다음에 4.5 주면 이렇게 4 잘 나와요. 되셨죠? 여기까지 똑같죠? 근데 이게 음수면 달라져. 음수면은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5 여기다 적용을 해볼게요. int 한 다음에 마이너스 4.5를 인수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5가 나와요. 반면에 트랜잭션은 음수값에서도 그냥 뒤에 소수점 이하만 잘라주고 이렇게 내림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요 4.5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볼게요. int는 뭐냐면, 자, int 해볼게요. 는 int 한 다음에 요 설명을 봤더니 뭐라고 되는지 볼게요. 소수점 아래는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뭐 내림합니다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4.5하고 마이너스 4.5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4.5는 여기가 4면은 여기가 5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5라고 가정할게요. 4.5는 어디? 여기쯤 되겠죠. 그쵸? 그러면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 내림한다는 거는 4로 내림 처리하겠다 이 소리잖아요. 되셨나요? 근데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가 여기면 마이너스 5는 어디가 돼요? 그 더 뒤에는 여기쯤이 되겠죠. 그쵸?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4.5는 여기쯤 될 거 아니에요?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걔보다 작은 정수 내림 처리합니다.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5가 나오죠. 그래서 int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되셨나요? 요거까지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계산 작업까지 끝냈고 이제 분석 작업을 해볼 텐데, 자, 분석 작업이요. 지금 보시면은 1번은 부분합이고 2번은 피벗 테이블이에요. 근데 뭐 둘 다 되게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분합 이렇게 그림 나오면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림 나오면은 그림에서 많은 거를 우리 갖고 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자, 저랑 같이 그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위에 아직 저 하나도 안 읽었어요. 그림 보자마자 뭐가 보여요? 그룹하라고 뭐 부서롭게 모여있는 거 보이죠? 그쵸? 근데 문제는 이게 오름차순위 내림차순위 보통 여기를 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볼게요. 홍보가 히읗이잖아. 히읗, 피읗, 치읓 이거 뭐예요?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내려오는 거죠. 내림차순 이해되세요? 즉 이렇게 명확하게 부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한 거죠. 자, 이제 여기 부분합을 구할 때 평균과 최대값을 구하고 있잖아요. 둘 중에 어떤 게 먼저 되는 거예요? 평균이 먼저인 거죠. 따라서 평균의 최대값 뭐 구하는지 봅시다. 기본급과 근속수당의 최대값, 평균을 여기다 이렇게 구하고 있네요. 그리고 나서 최대값을 구하는데 뭐의 최대값? 쭉 갔더니 뭐가 보여요? 실수령액만 이렇게 보이죠. 그쵸? 따라서 이 부분합을 말로 하라고 하면은 부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한 후 기본급과 근속수당의 평균을 구하고 실수령액의 최대값을 구한 부분합이겠죠. 됐죠? 자, 거기까지 파악을 하고 천천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1 넣고 정렬부터 해줘야겠다. 정렬. 클릭하시고 데이터에 정렬 들어가셔서 기준이 뭐라고요? 부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주시면 되겠죠. 확인 주시면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그럼 홍보부, 판매부, 기획부로 잘 나타나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부분합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그룹화 항목을 요 정렬 기준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정렬을 안 했다. 이 그룹화를 안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평균이죠. 이건 잘못한 건가 빠르게 할게요. 평균 주시고, 여기다가 기본급과, 되었네. 기본급과 근속수당 이렇게 주시고, 확인을 누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보세요.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 셀이 칸칸이 이렇게 다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분합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유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럼 칸칸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정렬을 안 했거나 아니면은 그룹화를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되셨나요? 그럼 당황하지 말고 다시 하시면 되겠죠. 자, 부분합 어떻게 지워요? 부분합 클릭하시고 부분합 들어서 모두 지우기 이렇게 지우시는 겁니다. 그럼 확인해야 되겠죠. 정렬됐는지. 정렬은 됐어요. 그럼 다시 부분합 들어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달라고요? 그룹화할 거를 정렬 기준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부서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평균인데 얘는 이미 선택되어 있네요.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책에서처럼 똑같은 숫자 보이실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실수령액의 최대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부분합 들어가셔서 그룹할 거는 그대로 둘 거고 사용할 함수가 최대값이고 뭐의 최대값? 실수령액의 최대값 이렇게 체크하시고 두 번째 부분부터는 반드시 새로운 값의 대칭을 체크 해제해 주셔야 되겠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책이랑 똑같이 나타나죠. 그렇죠? 이런 부분합 쉬운 부분합이에요. 자, 피벗 탭을 보시면은 이제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피벗 탭을 보면은 범위 잡고 삽입에 피벗 탭을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죠. 그렇죠? 자, 이제 동일 시트 A26이니까는 기존 워크시트 A26이에요. 클릭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확인 주시면 틀 잘 잡힙니다. 그럼 이제 책 보고 그림 보고 배치만 잘할게요. 첫 번째, 표에 업무부서는 업무부서 행으로, 근무지열, 근무지는 열로, 그 다음에 값에 뭐 해달라고 했어요? 기본급의 평균과 기본급 평균 구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아래 좀 볼게요. 뭐 평균에 대해서 표시 형식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비두면 된다고요. 어떻게? 필드 설정에서 평균으로 바꾸고 확인 여기서 끝이라고요. 됐죠? 자, 수당이 합계. 수당은 가져다 놓으시면 합계 바로 구해지겠죠. 끝. 이제 위에서부터 볼게요. 배치 잘했고 동일시 A16에 잘 썼어요. 두 번째 뭐라고 됐어요? 시그마 기호를 행으로 이동. 시그마 기호 행으로 자꾸 땡기면 돼. 이게 다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행 및 열의 총합계 해제 총합계 어디 있어요? 자, 클릭하시고 디자인해 보시면 왼쪽에서 두 번째 있어요. 여기 총합계 디자인 여기 피벗 테이블 클릭하시고 디자인 보시면은 왼쪽에 두 번째 총합계 있죠. 그쵸? 여기 있죠.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총합계 누르시면 뭐 있어요? 행 및 열의 총합계 해제 있죠. 끝. 이게 다예요. 됐죠? 아주 기본적인 전형적인 예전 형태의 부분합과 피벗 탭입니다. 요새는 이거보다 조금 더 새로운 유형이 종종 출제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분석 작업까지 끝냈고요. 매크로하고 차트는 어쩔 수 없이 내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